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가 될 것 같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저도 트럼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말을 바꾼 트럼프 암호화폐 대통령 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2019년도 때는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뒷받침할 근거가 없고 비트코인은 사기다라고 이야기를 본인의 직접 트위터에서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2024년도 이제 대선 시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요. 암호화폐 부분에 대해서 지지 발언을 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산업 생태계에 따른 지원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분은 이제 이런 이야기도 또 하기도 했었는데요. 암호화폐 비트코인 미래가 미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다. 5천만 명의 암호화폐의 보유자가 자기 양육권을 지지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인의 적극적인 지지, 미국이 1등이 되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도 하기도 했었는데요. 나는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매우 열려져 있고 이 분야에 미국이 절대적으로 리더가 되어야 된다. 2등은 절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바이든을 맹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수혜주와 또 민코인 수혜주가 하나가 있죠. 예, 잘 보셨으면 아마 아시겠지만 이 트럼프 코인이 마가 코인이 있어요. 예, 상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벌써 30% 넘게 올랐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일주일 수익률 분포도만 해도 67%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한 3월달에 4월달 정도 때도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시기에 가까워지면 이런 민코인들은 일시적으로 좀 펌핑이 나올 확률은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조 바든 코인도 상장이 되었죠. 조 바든 코인을 좀 본다라고 하면 그렇게 화력이 썩 좋지는 않는 실정입니다. 여기 보이시면 별로 많이 못 올랐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의 이런 코인적인 측면만 본다라고 해도 트럼프가 좀 더 우세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 이 크립토 쪽도 생각하는 방향성은 여전히 트럼프가 좀 더 괜찮겠다라고 해서 저쪽에 있는 베팅이 좀 더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화당 민주당 최초로 암호화폐 공식 자금 모집 선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15년도 때도 있었고요. 비트코인 후원이 있었고 23년도 때도 비트코인 후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초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대선 모금액에 집중화하기 위해서 이런 약간의 블러핑적인 이야기를 좀 하지 않았냐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블러핑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모든 정치인들이 말은 그럴듯하게 공약을 내비치다가 항상 당선되고 나서는 이행률이 바닥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말에 있는 내용에 약간의 반응 거짓이 들어가져 있다 보니까 저는 6대4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바이든 씨는 별로 움직임을 안 하다가 타이밍을 좀 놓쳤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암호화폐 규제 완화 법안에 따른 내용도 나왔고, 그리고 협력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미 분위기는 트럼프 쪽으로 좀 더 우세가 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분위기적인 측면에서 게리 겐슬러가 약간 별로 좋지 않겠죠.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게리 겐슬러의 추가 연임은 전 좀 어렵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뭐가 되었던 간에. 그래서 이제 향후 이더리움 ETF 어차피 S-1이 이제 최종 확정인데 이 기간이 짧으면 한 90일, 넘게는 5개월 정도 더 걸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더욱더 긍정적으로 될 확률은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5개월 지나봐야 대선 코앞 한 달 전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스탠다드 차트 쪽에서도 이더의 자금 부분은 대략 한 5조 원 정도는 들어오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좀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덩달아 이번에 비트코인의 크립토 퀀트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번에 호들러들이 이제 그 다음에 수치적인 레벨을 보았을 때 이번에 정점 수치를 보여주었는데 그때마다 항상 저점이었던 패턴이 좀 있었다. 평균적 저점이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수치가 이때는 안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약간의 오차 범주는 있긴 하지만 수치가 높을 때마다 평균에 있는 추이에 저점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존버를 했던 호들러들이 이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수익성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지 않냐라는 그런 데이터 자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내가 갖고 있는 코인이 이런 민 코인이 아니고서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시간으로 해결을 하면 더 좋은 결과물이 무조건 나온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대부분 사람들이 약간의 내 탐욕과 욕망에 뇌를 지배가 되면서 마음으로 이제 가는 대로 막 질러버리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러면 이 기다리는 부분이 아니고요. 내가 오히려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런 시간적으로 다 써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뭐 선물 거래 부분은 차라리 요즘에 레버리지 ETF도 나왔기 때문에 차라리 레버리지 ETF를 대용으로 쓰셔라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00번 성공한다라고 해도 한 번 실패하면 있는 게 선물판이기 때문에 그만큼 확률은 매우 낮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대부분 장기 투자자분들은 이름값이 남습니다. 근데 단기 투자자분들은 이런 부분이 남지 않는 이유도 매우 소수이고요. 그리고 그만큼 자기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예, 진짜 거의 미친 1티어급이 되려고 하면 거의 뭐 프로게이머의 지금 SK 페이커 정도만큼 매 하루에 그 트레이닝 시장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그 정도를 해야 되는데 재미 정도 그 이상을 넘어야 수익성이 나오는 시장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재미적인 측면으로 소액으로 하는 건 저는 뭐라 하지 않지만 여기서 만약에 바뀔 거라고 하면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죠. 그 사람의 직업을 무시하는 형태가 아닌 부분으로 하려고 하면 어마무지한 시간을 때려 박아야 된다고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결과물도 50억 원을 벌었는데 지금 확인을 해보니 300만 원밖에 안 남았더라 라는 걸 여러분들도 잘 아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내용 여기까지 만들었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